채널登録.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현 데스. 오늘 알아볼 J-팝은 오피셜에게 단디즘이라는 가수의 서브타이틀이라는 곡입니다. 우리 가사 알아보기 전에 어떤 노래인지 함께 살펴볼까요? 고고! 네, 먼저 이 노래를 부른 오피셜 히게 단디즘이라는 그룹의 그룹명이 영어와 일본어가 섞여 있어서 상당히 독특한데요. 영어 오피셜 뒤에 수염 남자라는 의미의 히게 단, 그리고 영어 디즘을 붙여서 오피셜 히게 단디즘을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흔히들 히게단이라고 줄여서 부르는데요. 이 밴드 이름의 유래는 수염이 어울리는 나이가 되어도 재밌는 음악을 계속 하고 싶다라는 의지를 담아서 지었다고 하네요. 네, 오피셜 히게 단디즘의 서브타이틀이라는 곡은요, 청력을 잃은 첫사랑과 재회하면서 벌어지는 이를 그린 드라마 사일런트의 주제곡으로 일본의 여배우 카와구치 하루나와 자니즈 소속 그룹 스노우맨의 메구로 렌이 출연한 드라마입니다. 헤어진 지 8년 된 첫사랑을 우연히 재회했지만 첫사랑은 이미 청력을 잃어버린 슬픈 러브스토리입니다. 드라마의 인기와 함께 주제곡인 서브타이틀도 정말 큰 히트를 기록했죠. 정말 드라마 내용처럼 애절한 가사가 특징인 곡인데요. 우리 가사를 통해서 일본어 의미 살펴보겠습니다. 데모 보쿠가 에라부 코토바가 하지만 내가 고른 말이 내가 하는 말보다도 내가 고른 말이라는 표현이 가사의 섬세함과 감수성을 더해주는 것 같네요. 소코니 타쿠사레타 오모이가 거기에 맡겨진 마음이 타쿠스는 맡기다라는 동사인데요. 맡겨진 마음이라고 하니까 조금 어색하죠. 말에 마음을 맡긴 거니까 그 말에 담긴 마음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그 말에 담긴 마음이 기미노무네요 후르와스노 너의 가슴을 울리는 것을 꽤 어려운 단어가 있죠. 후루와스는 뭔가 떨다, 흔들리다, 울리다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해석을 하자면 너의 마음에 울림을 주게 되기를 정도로 할 수 있겠네요. 아키라메 라레나이 라고 하면 포기할 수 없다. 우리 아키라메루는 포기하다인데요. 포기하다의 부정형으로 아키라메 라레나이가 돼서 포기할 수 없어가 되겠네요. 네, 전체적으로 해석해보자면 하지만 내가 고른 이 단어가 거기에 담긴 내 마음이 너의 마음에 울림을 주게 되기를 포기할 수는 없어 라는 의미인데요. 말하지 못해도 전하는 말에 담긴 마음이 상대에게 닿기를 소망하는 가사인 것 같네요. 보면 저절로 눈물샘 폭발하는 사일런트의 주제곡답게 애달픈 마음을 전달하는 감정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서 이 가사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네 또 채널登録. 네, 이렇게 해서 오피셜 히게 단디즘의 서브타이틀이라는 곡을 살펴보았는데요. 겨울 느낌 물씬 나는 서브타이틀 외에도 여러분들이 추천하시는 오피셜 히게 단디즘의 곡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맞다네.走り出す瓦礫を越えてくこの道の行く先に誰かが待ってる光さす夢を見るいつの日も扉を今開け放つ秘密を暴くように飽き足らず思い馳せる地球儀を回すように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현 데스. 여러분, 혹시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지브리 영화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보신 분 있으신가요? 저는 개봉 첫날 보고 왔는데요. 오늘 다뤄볼 J-팝은 영화의 주제가인 일본의 싱어송라이터 요네즈 켄시의 노래 지키우기, 지구본입니다. 네, 그러면 먼저 가사부터 살펴볼까요? 기세츠노 나카데 스레치가이 계절 속에서의 엇갈림 속에 도끼니 히토 기즈츠케 나가라 때로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면서 네, 영화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는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자전적인 이야기로 그려져 있는데요. 군수 산업을 통해 집안이 유복했지만 늘 죄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감독의 인터뷰를 보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면서 히토 기즈츠키 나가라
라는 표현은 그런 감독의 내면의 감정을 나타낸 표현일 수도 있겠네요. 風を受け走り出す枯れ木を越えていく. 바람을 맞으며 달리기 시작해 잔해를 넘어가. 자, 여기서 하시리다스는요, 달리다 라는 의미의 동사 하시루와 다스가 합쳐져서 달리기 시작하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この道の行く先に誰かが待っている. 이 길이 향하는 곳에 누군가 기다리고 있어. 光さす夢を見るいつの日も. 언제나 빛이 비치는 꿈을 꿔. 언제라도. 扉を今開け放つ秘密を暴くように. 지금 문을 열어 젖혀 비밀을 파헤치듯. 인데요. 문을 열다 정도로만 말하면 영화의 극적인 느낌이 조금 덜하겠죠. 그래서 이 구절에서는 문을 그냥 여는 게 아니라 열어 젖힌다 라는 의미의 복합 동사 아케 하나츠가 사용된 것 같네요. 飽き足らず思い馳せる地球儀を回すように. 질리지도 않고 떠올려 지구본을 돌리듯이. 이 아키타라즈는요, 뭔가 충분히 만족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아있는 이라는 의미인데요. 이 구절에서는 무언가 미련이나 아쉬움이 있어서 계속 지구본을 돌리는구나 하고 가사의 뉘앙스를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지구본을 돌리듯이 지키우기요 마와시오니 라는 가사가 굉장히 이 곡에서 인상적인데요. 이 곡명은 벼랑 위의 포뇨 제작 다큐멘터리에서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지구본의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보고 정말 하나의 작은 지구를 한 세계를 만들고 있는 것 같다 라고 요네즈 켄시가 느꼈고 그 모습에서 지구본을 돌리듯이 라는 가사를 생각해서 지키우기요 마와시오니 라는 가사가 나왔다고 하네요. 네, 이 곡은 영화가 개봉하기 훨씬 전에 만들어진 곡으로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요네즈 켄시의 파프리카라는 곡을 라디오에서 듣게 된 걸 계기로 요네즈 켄시에게 요청을 했다고 하고요.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의 5권 분량의 그림 콘티와 함께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설명을 다 듣고 나서야 곡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이 노래를 부른 가수인 요네즈 켄시는 한국에서 일명 J-팝의 미래라고 불리는 요시 가문으로 오늘 소개드린 지구본의 가수 요네즈 켄시와 요아소비, 요루시카 등 요로 시작하는 일본의 아티스트가 한국에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요네즈 켄시는 드라마 언내추럴의 주제곡인 레몬이 정말 대히트를 치면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2023년 레몬의 뮤직비디오가 J-팝 사상 최초로 유튜브 조회수 8억 재생을 달성할 정도로 아주 큰 히트를 했습니다. 그만큼 일본에서도 국민 가수 반열에 오른 인기 있는 아티스트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네, 이렇게 해서 요네즈 켄시의 지구본, 지키우기라는 곡을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다룬 곡 외에도 여러분들이 추천하시는 요네즈 켄시의 명곡이나 지브리 OST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네,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맞다네! 구독, 좋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현 데스. 오늘 알아볼 J-팝은 일본의 유명 록밴드 오노크락의 Wherever You Are입니다. 이번 곡에는 영어가 많이 섞여 있는데요. 일본어 부분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네, 먼저 원오크락이라는 그룹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원오크락을 살펴보면요. 우선 밴드명이 독특한데요. 밴드의 이름은 리허설을 할 때 스튜디오에 들어가는 시간이 항상 대여료가 저렴한 오전 1시였던 거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원오크락의 리더이자 보컬인 타카는 뛰어난 보컬 실력으로도 유명한데요. 현재 일본에서 노래 잘하는 젊은 보컬리스트에 항상 언급되는 아주 대단한 실력의 소유자라고 합니다.
오노크락은 일본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음악 시장에서도 성공을 거두고 있는데요. 그 성공에는 우리 보컬 타카의 감정적이고 강렬한 보컬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노크락의 최대 명곡으로 불리는 이 Wherever You Are은요,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과 영미권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있는 곡입니다. 밴드의 보컬리스트인 타카가 직접 작사, 작곡한 곡이고 초반에는 잔잔한 기타 반주로 시작이 되다가 후반부로 갈수록 락의 요소가 강하게 드러나는 곡이에요. 특히 사랑을 노래하는 로맨틱한 가사로도 유명하답니다. 그러면 오늘의 한 소절 함께 살펴볼까요? 보쿠라가 데았다 히와 후타리にとって 우리가 만났던 그날은 우리 둘에게 있어서 여기서 네아우라는 표현이 쓰였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만나다 이런 건 아우라고 하는데 이 아우와 네아우의 차이는 뭘까요? 우리 아우는 일반적으로 만나다 할 때 쓰는 표현이고요. 네아우는 무언가 만남이 특별할 때 혹은 우연히 만났을 때, 처음으로 만났을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만났던 그날, 이 가사에서는 처음 만난 날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1番目の記念すべき日だね. 첫 번째로 기념할 날이에요. 그리고 そして今日という日は二人にとって. 그리고 오늘이라는 날은 우리 둘한테 있어서 2番目の記念すべき日だね. 두 번째로 기념할 날이겠죠. 라고 해석될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첫 번째로 기념할 날, 1番目の記念すべき日는 아무래도 연인이 사귄 날을 의미를 하고 우리 둘에게 있어서 두 번째로 기념할 날, 二人にとって2番目の記念すべき日는 결혼을 의미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네요. 네, 오노크락처럼 일본은 정말 밴드 인기가 많고 다양한 밴드가 있고요. 저도 밴드 음악을 좋아해서 자주 듣곤 하는데요. 참고로 저도 일본에서 밴드를 잠깐 했었답니다. 오늘 소개한 오노크락 외에도 그럼 어떤 다양한 밴드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영화 너의 이름은의 영화 음악으로도 유명한 레드윈프스, 그리고 현재 일본에서 선풍적인 일기를 끌고 있는 오피셜 히게 단디즘, 그리고 독특한 음악 세계와 밴드로서는 특이한 두 명의 보컬 체제로 유명한 킹노까지 일본에는 정말 다양한 밴드가 있네요. 구독, 좋아요. 네, 이렇게 해서 오노크락의 Wherever You Are 이라는 곡으로 일본어 한마디를 살펴보았는데요. 오노크락은 2023년에 한국 내한 공연도 했을 만큼 인기가 좋은 밴드죠. 오늘 다룬 Wherever You Are 외에도 여러분들이 추천하시는 오노크락의 곡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네,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맞다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니현 데스. 오늘 알아볼 J-팝은 일본의 인기 싱어송라이터, 한국에서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 가수 아이명의 기미와 로코 기카나이입니다. 이 노래는 제가 진짜 좋아하는 노래인데요. 그러면 가사 먼저 봐볼까요? 이네 또 채널登録. 君はロックなんか聞かないと思いながら. 해석하면 너는 록을 듣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인데요. 여기서 로크는 락 음악을 말하고 나가라는 뭐뭐 하면서, 그래서 오모이 나가라 하면 생각하면서가 되겠죠. 少しでも僕に近づいてほしくて. 해석하면 조금이나마 내게 다가와 주길 바래서. 여기서 지카즈쿠는 다가오다 라는 의미입니다. 록なんか聞かないと思うけれども, 락 같은 건 듣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僕はこんな歌であんな歌で, 나는 이런 노래로 저런 노래로 恋を乗り越えてきた, 사랑을 헤쳐왔어 입니다. 한국어로는 상대방을 지칭하는 표현이 너 정도밖에 없고
너라고 말해도 어감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지만 일본어에는 상대방을 지칭하는 표현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나타 혹은 격하게 부르면 오마에 등 다양한 표현이 있는데요. 보통 노래 가사에는 이 기미라는 표현이 많이 쓰이는데 해석하자면 그대처럼 상대방을 부를 때 조금 더 서정적인 뉘앙스가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가사에 나왔던 노리코에루라는 표현은요, 무언가 어려움, 힘듦을 뛰어넘다, 헤쳐가다, 극복하다의 의미로 이 가사에서는 사랑도 사랑이지만 힘든 그런 어려운 사랑을 극복했다 정도의 뉘앙스가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잠깐 아이명에 대해 살펴볼게요. 아이명이라는 예명은 중학교 3학년 때 친구가 만들어준 것이라고 하는데요. 당시 K-팝에 푹 빠져서 아이명의 본명인 아이미에다가 한국 이름스러운 연이나 용에 해당하는 용을 붙여준 것이라고 합니다. 이름의 유래를 알고 나니까 아이명이라는 가수가 한국과도 굉장히 연이 깊은 가수였네요. 네, 특히나 이 곡은요, 아이명 노래 중에서도 크게 히트한 곡인데요. 상대방이 록 음악은 잘 듣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본인은 록 음악을 하는 나에게 다가와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 곡은 아이명 본인도 이 노래가 있었기에 지금의 자신이 있다고 할 정도로 커리어의 기점이 된 곡이기도 합니다. 이 곡을 쓰면서 스스로도 내가 대단한 곡을 쓰고 있다는 걸 느끼고 곡을 딱 완성하고 나니까 뭔가 등골이 서늘한 느낌이 있었다고 하네요. 역시 명곡에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네 또 채널登録. 네, 이렇게 해서 아이명의 너는 록을 듣지 않아 기미와 록을 기가나이 라는 곡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다룬 곡 외에도 여러분이 추천하시는 아이명의 명곡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맞다네. 不確かな夢叶えるのさ約束の夜にかすかな風に願うのさ静寂の朝に遠い星の少年はその腕に約束の飾りまだ旅路の最中さ幻惑の園に여러분 안녕하세요. 지현 데스. 여러분들은 혹시 슬램덩크 아시나요? 오늘 알아볼 J-팝은 극장판 더 퍼스트 슬램덩크의 주제곡인 텐피트의 나이 제로 캉입니다. 2023년 일본 애니송 베스트 20에도 입상한 이 곡. 저와 함께 살펴볼까요? 구독, 좋아요. 네, 우선 애니메이션 슬램덩크는요. 고등학교 농구부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농구 만화로 이노우에 다케이코 작가의 동명의 만화 슬램덩크가 원작인 애니메이션입니다. 한국도 1000만 관객이 의미 있는 숫자인 것처럼 일본에서도 만화책이 1억 부 팔렸다라고 하면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인데요. 현재 일본 총 발행 부수 1억 7천만 부를 돌파한 만화이기도 합니다. 역대 스포츠 만화 중 발행 부수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스포츠 만화계의 바이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퍼스트 슬램덩크의 엔딩 주제곡인 나이 제로 캉은요, 락밴드 텐피트가 약 2년 동안 공들여서 만든 곡이라고 합니다. 제목이 나이 제로 캉인데요. 직역하면 0번째 감각이에요. 자연스럽게 번역하면 0번째 감각 혹은 가장 첫 번째 감각 정도가 될 수 있겠네요. 가사를 고르면서 생각보다 가사가 너무 어려워서 가사가 왜 이렇게 어려울까 했는데 알고 보니 이 곡은 슬램덩크의 원작자인 이노우에 다케이코 선생님이 직접 밴드 텐피트에게 엔딩 작사, 작곡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요청을 하면서 무슨 내용인지 모르게 모호한 가사를 써달라고 부탁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복잡한 가사를 더 많이 썼다고 합니다. 저도 영화를 보면서 노래가 굉장히 영화랑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는데 긴 제작 기간만큼 극장판의 어떤 박진감 넘치는 분위기를 잘 나타낸 명곡이 탄생한 것 같습니다. 그럼 가사 먼저 살펴볼까요? 不確かな夢叶えるのさ約束の夜に
불확실한 꿈을 이룰 거라 약속한 밤에. 여기서 유메는 꿈이라는 뜻이죠. 카나에루는 이루다 라고 해서 이 두 표현은 함께 사용되면서 꿈을 이루다 라고 자주 쓰이는 짝꿍입니다. 그리고 가스카나 카제니 네가오노사 세자쿠노 아사니 희미한 바람에 기도하는 고요한 아침에 라는 뜻인데요. 세자쿠는 정적이라고 쓰고 이 가사에서는 뭐 고요하다, 조용하다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이 호시노 쇼넨와 먼 별의 소녀는 인데요. 아마 이 가사에서 말하는 쇼넨, 소녀는 극중 주인공인 료타가 아닐까 싶은데요. 앞서 말한 불확실한 꿈, 후타시카나 유메가 강한 팀과의 농구 경기에서 이기는 것이 아닐까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その腕に約束の飾り 그 팔에 약속한 장식. まだ旅路の最中さ幻惑のその2 아직 여행 중이야 환옥의 동산으로. 여기서 말이 좀 어려운데요. 중간에 사이쭈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사이쭈는 뭐뭐 하는 중이다 라고 해서 다비지노 사이쭈라고 사용되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네, 이렇게 해서 텐피트의 나이 제로캉이라는 곡을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다룬 곡 외에도 여러분들이 추천하시는 애니송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네,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맞다네.